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200여 년 전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지금까지 공식 기록은 수마트라에서 32년 동안 지속된 조용한 지진입니다. 이 슬로우 슬립 이벤트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를 촉발했어요. 뉴마드리드 지진이 여전히 여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슬픈 목록에 새로운 최고 기록이 추가될 겁니다. 지진은 1811년 12월 인구 밀도가 낮은 아칸소 북동부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과 함께 시작됐어요. 거의 1600km 떨어진 백악관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멀리 떨어진 보스턴에서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미시시피강이 몇 분 동안 집안이 이동하면서 생긴 새로운 폭포 위로 거꾸로 흐르기도 했어요. 미주리주의 뉴마드리드 마을은 이 재해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듬해 1월 말까지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상황은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하이오강과 미시시피강이 만나는 지점, 바로 미주리주 부츠힐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질학자들은 뉴마드리드 단층이 파열되면서 인근 릴풋 단층에 더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2주가 더 지나고 릴풋 단층이 뉴마드리드 깊숙이 파열되었습니다. 뉴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테네시주에서는 집안 융기로 인해 릴풋 호수가 생겼어요. 수천 그루의 나무가 떠다니고 수 에이커의 숲이 지진으로 찢겨나간 가운데 증기선이 강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57km 떨어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644km 떨어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는 굴뚝이 무너졌습니다. 1600km 이상 떨어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사람들이 땅의 흔들림을 느꼈어요. 지진학자들은 1974년 이후 뉴마드리드 지진대에서 매년 약 200회의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중 최대 30%가 1811년과 1812년에 발생한 대지진의 여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각 활동이 많지 않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이러한 여진이 몇 년 심지어 몇 세기 동안 계속 울릴 수 있습니다. 여진은 본진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지구가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근처의 암석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그리고 바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균열이 생겨 더 큰 흔들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여진입니다. 여진은 특히 본진 직후에는 매우 강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집니다. 모든 과학자가 현대 지진이 200년 전의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단층을 지구의 판이 만나는 선과 연관시켜요. 하지만 북미판의 중심 바로 아래에는 단층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단층들은 북미 대륙이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의 일부였던 7억 5천만 년 전의 유물과도 같아요. 로디니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현대 중서부 지각 아래 깊숙이 이어지는 지각의 약한 지점인 이 균열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지진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국제 지질학팀이 북미를 뒤흔든 세 차례의 주요 지진을 새롭게 살펴보고 논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새로운 수학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지진이 공간, 시간, 규모가 너무 가까워 독립적인 배경 사건이 될 수 없는 경우 한 지진이 다른 지진을 촉발할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10에서 65%는 역사적인 지진의 여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을 강타한 대지진은 그 이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최대 72%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74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은 저 멀리서 빛나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바누아투의 야수르 화산이었어요. 이 심술궂은 산은 그 이후로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으며 아마도 훨씬 더 오랫동안 화산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화산은 2016년 10월부터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심지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분화구 주변 반경 610m를 통제하고 있어요. 화산재, 가스, 증기를 뿜어내는 중저강도 폭발이 있었고 분화구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더 큰 폭발도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에 이산 화학 기둥이 몇 군데 포착되어
야수르 화산이 여전히 큰 폭풍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칠리아 인근 화산섬 중 하나인 스트롬볼리는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해서 분출하는 화산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은 2400여 년 동안 불타는 쇼를 계속하고 있어요. 고대 선원들은 지중해의 등대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대부분의 경우 스트롬볼리는 불꽃을 뱉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가끔 용암을 뿜어내거나 적당히 높은 분수를 뿜어내기도 해요. 때때로 증기로 인한 분출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2억 년 전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4번의 대규모 화산 폭발로 판도를 바꾸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걸쳐 있던 초대형 화산이었던 랑겔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이 화산 활동은 공룡이 고양이 크기의 동물에서 쥐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이 화산 활동은 200년의 우기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덥고 습하게 만들었고 공룡들은 이 비를 정말 좋아했어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중국의 고대 호수 아래 퇴적층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화산재와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거대한 화산 폭발의 분명한 징후였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대기가 뜨거워지고 비가 쏟아지는 탄소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4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각각 엄청난 화산 폭발에 의해 촉발됐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국립공원에는 최소 6,000년 동안 지하 깊은 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불타는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재는 지표면 아래 석탄층을 태우는 탄층 화재입니다. 이 지하 화재는 한 번 시작되면 진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 불덩어리는 폭이 최대 9m에 달하고 매우 뜨겁지만 불꽃은 없고 연기가 피오릅니다. 이 불은 1년에 약 1m의 속도로 서서히 번지고 있어요. 19세기에 한 지역 농부가 처음 발견하고 화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라고 믿어요. 그들은 요리와 공예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과부의 눈물이나 영웅의 횃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번개나 석탄이 산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름철 바비큐처럼 뜨거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니기 전부터 불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산이 얼마나 오래 타오를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현재 석탄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있습니다. 불은 거대한 오븐처럼 산을 가열해서 산을 갈라지게 하고 무너뜨리며 더 많은 산소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인간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러한 탄층 화재를 진압하려면 트럭 한 대 분량의 물과 액체 질소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탐험가들은 작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가까이에서 연기가 피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탄층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곳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뜨거운 연로 불길이 치솟을 수도 있고 탄층이 깊숙이 들어가 스스로 꺼져 연기가 피오를 수도 있어요. 규모 15의 지진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몇 초 동안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매년 50만 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만 규모 15의 지진은 없습니다. 지진의 90%는 무서운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90%가 발생합니다. 이곳의 지반은 젤리와 같아서 거의 끊임없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지구를 강타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은 규모 9.5였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면 하루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테이블에 떨어지는 먼지 때문에요. 하지만 그 힘은 마이너스 15의 규모입니다. 지진은 지각판이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지각판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레고 조각과 같아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서로 부딪히면 땅도 움직여 지진을 유발합니다. 이 지각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최대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방출되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도 이 가차없는 힘에 굴복하여 파괴의 흔적을 남겨요. 어떤 경우에는 지진이 쓰나미를 촉발하여 혼란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힘은 땅을 쪼개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측정하지만 이제는 순간 진도 규모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지진의 강도에 대해 듣게 돼요. 보통 1에서 10까지예요. 다행히도 아직 리히터 규모 10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은 60년대에 칠레에서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5 정도였으며 지구의 자전을 변경했고 하루의 길이를 약 2밀리초 정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하여 약 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죠. 리히터 규모에는 실제로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25 이상이면 측정할 필요도 없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지로 변해버려서 이 재앙을 측정할 사람도 남지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진도 9.5였습니다. 이 진도가 0.5만 더 강했다면 3,500km 길이의 파열선이 생겼을 거예요. 이는 거의 와이오밍주 7배에 달하는 크기예요. 진도 11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절반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강타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구는 거대한 환경 위기를 맞을 거예요. 하이킹을 좋아한다면 무서운 지진으로 인해 탐험할 산이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운 오븐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건물, 바다, 해양, 산에서 멀리 떨어진 산사태의 가능성이 낮은 곳일 거예요. 지진에 대비하지 않은 국가는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는 잔해와 먼지 더미로 변할 거예요. 리히터 규모가 올라가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지진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지각은 그런 지진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소행성은 공룡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소행성은 길이가 약 10km에 달했고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소행성은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땅을 흔드는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 끔찍한 지진은 칠레 지진보다 약 5만 배 더 강했습니다. 또한 인도양 쓰나미보다 3만 배 더 강력한 쓰나미를 촉발했고 이것은 지구를 강타한 쓰나미 중 가장 파괴적인 쓰나미 중 하나였어요. 소행성으로 인한 지진은 규모 11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앞으로 그 기록이 깨지지 않기를 바래요. 인도양 쓰나미는 전 세계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어요. 반면 소행성 쓰나미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높이 10m의 파도를 일으켰죠.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으로 여행했더라도 이 저승사자로부터 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규모 15의 지진은 칠레 지진보다 50% 더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규모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은 9.5 규모의 지진보다 약 1억 배 더 강력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이 증발해서 우리는 황폐화되고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생태계가 붕괴되고 모든 먹이 사슬이 끊어지고 일부 초강력 박테리아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의 일부에 불과해요. 바다는 지구의 에어컨과도 같습니다. 바다가 없다면 지구는 매우 뜨거워질 겁니다. 바다는 또한 태양의 강력한 광선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바다는 열을 흡수하고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하죠. 과학자들은 지각이 규모 15인 강진으로 인한 격렬한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먼지로 변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거대한 구멍이 생길 거예요. 땅이 젤라틴처럼 될 거예요. 지각은 무작위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거고 어떤 건물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리 문명은 다시 스톤헨지 시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지각판이 서로 48m 떨어진 곳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구상에서 이 소름 끼치는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불의 고리처럼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파괴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곳은 지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곳이에요. 불의 고리는 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을 따라 고리를 형성해요. 이곳에서는 여러 지각판이 만나 매우 불안정한 지반이 형성돼요. 더 무서운 건 활화산의 75%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휴화산의 90%도 이곳에 있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이 높은 곳은 불의 고리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선을 따라 두 개의 지각판이 200년 이상 힘을 저장하고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길이가 1150km에 달하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이 지역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강진과 같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었죠. 과학자들의 예측은 끔찍해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됐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창문, 옷장, 불안정한 천장 등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세요. 비상 전문가들의 공식 문구는 엎드리고 몸을 가리고 기다리세요입니다. 바닥에 몸을 낮추고 테이블과 같은 안정적인 물체 아래에 몸을 숨긴 후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여진이나 잔해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1, 2분 정도 더 대피소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코를 사용하여 가스 냄새를 맡으세요. 가스 냄새가 나면 불을 켜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안전하게 계셔야 해요.